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벨만의 퀀트 투자 크립토 관련 주제로는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저번에 이제 크립토 펀더멘탈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코인에도 펀더멘탈이 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더 이제 캐주얼하고 짧은 주제로 피터 린치가 코인 투자를 한다면이라는 걸 갖고 왔어요. 이게 원래 제가 미디엄에 GPT 이용해서 아티클을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캐주얼한 PT 버전으로 바꿔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랑 피터 린치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분은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젤란 펀드라는 그 펀드를 운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수십 년간 그 CAGR 연 평균 성장률 28%를 유지해서 장기적인 그 S&P 500에 대한 아웃퍼포먼스를 가져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그런 사람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CAGR을 조작을 하는 게 아니니까. 피터 린치 투자 철학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뭐 6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성장주예요. 성장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매출이 있는 성장주를 뭔가 경기 순환 사이클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를 하신다.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좋아한다. 그래서 피터 린치 투자 전략을 한 개의 지표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Price Earnings Growth Ratio라고 할 수가 있어요. PR을 써가지고 주식을 한번 소팅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엄청난 이제 그 저평가주를 많이 뭐 살 수는 있을 텐데, 대부분 이제 만년 저평가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시장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이 회사가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미래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PR이 그렇게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사면 내 계좌는 만년 저평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에 따르면 이런 지표로 보완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PER을 매출액 성장률이나 혹은 이제 earnings growth, 이익 성장률로 나눠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PER이 좀 높더라도 이익 성장률이 높으면 좀 봐주는 거죠. 그래서 gross adjusted P rati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터 린치가 코인 투자를 왜? 라고 하면은 왜 하필 피터 린치? 뭐 벤저민 그레이엄 이런 사람도 있고 워런 버핏 이런 사람도 있는데, 피터 린치가 그래도 이제 코인 투자를 하는데 되게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코인 투자를 실제로 하시지는 않았어요. 결국에 우리가 고성장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연평균 매출액이나 그 어닝 성장률이 막 수십 프로씩 달했던 주식들이 2023년에는 좀 깨졌죠. 2022년부터 좀 깨지기 시작했죠. 아무튼 이런 주식들이 테크 주식들이고, 이 테크 주식들이 나스닥 지수에 많이 들어가 있죠. 이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는데, 나스닥 지수랑 비트코인이랑 이렇게 좀 커플링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물론 이제 요즘은 또 다시 디커플링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커플링이 되고 디커플링이 되는지 우리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약간 성장주처럼 취급하던 때가 있었죠. 그 코인 시장을. 그러면 이제 성장주 투자랑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코인 투자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제 소개드린 방법대로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피터 리프테린 같은 개발자가 몇 명인지, 개발자 좀 많은지 이런 걸 기반으로 분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는 많이 벌고 그 수수료들이 성장하는지, 실제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버는 폭이 증가하는지, 그리고 코인에도 약간 여유자금 같은 개념이 있어요. 요 중고차 여유자금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요 여유자금 같은 경우에는 트레저리라고, 우리 코인을 이제 세일즈를 하고 나면 남는 여유 그 돈이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오퍼레이션 하는데 쓰거나 아니면 추가 투자를 하거나 하는 돈들을 어떤 그 트레저리라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많이 묶어놔요. 그래서 그 묶인 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뭔가 코인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이걸로 방어를 하기도 하고, 뭐 개발자한테 그랜트로 주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쓰는 트레저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은 아까 요걸 기반으로 한 그 5가지 종류의 매트릭을 만들어서, 매트릭에 대한 이제 분석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아마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디엄 아티클에만 올려놨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미디엄 아티클 링크를 제가 설명란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 전략은 평균 회귀 전략이에요.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저성장주들이. 이런 전략을 쓴 이유는, 오히려 너무 이제 성장성 지표가 높아 보이면 크립토에서는 그 성장성 지표가 계속 유지된다기보다 딱 과열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성장성이 조금 낮고 주춤할 때 사서 성장성이 거의 고점에 왔을 때 팔겠다라는 전략이고요. 이제 필터링돼서 나온 것들을 우선순위로 정렬하는 방법은 셀럽디스트에서 만든 Gross Adjusted Value Scor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PEG 같은 지표들을 싹 모아서 스코어로 만든 거예요. 그런 스코어를 기반으로 소팅을 해서 2021년 1월부터 이번 연도 7월까지 백테스팅을 했고요. 7월까지인 이유는 제가 미디엄 아티클에서 일단 자료를 다
나왔기 때문에 결과는 이제 뭐 하락장에는 당연히 장사 없고 비트코인 도미너스 올라갈 때는 당연히 이제 알트코인 기반으로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상승장에는 비트코인을 말도 안 되게 아웃퍼폼을 해요. 되게 고성장하는 알트코인들을 잘 찾았다는 얘기겠죠. 이런 우리 최고의 플레이들을 살펴보면 엑시 인피니티를 2달러에 사서 138달러에 파는 그런 50배를 이제 먹는 그런 트레이드들도 있었고요. 대부분 이제 수익에 많이 기여한 트레이드들이. 그다음에 이제 팬텀을 막 이제 0.28달러에 사서 이제 2.76달러, 그러니까 한 10배 먹은 거죠. 이렇게 이제 맨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크립토 거래하면서 상승장에라도 이제 알트코인 잘 사서 내가 50배, 10배 먹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솔직히 2배만 먹어도 팔고 싶고 3배만 먹어도 팔고 싶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펀더멘탈 지표가 언제 꺾이고 언제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지를 우리가 계량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계속 하락장에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때는 갈려 나가겠지만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좋은 거래들만 체리피킹을 해서 당연히 온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재밌어야 되고 희망적이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매매 타점을, 장기적인 매매 타점을 잘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래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글쎄 이게 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거냐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어쩔 수 없이 좀 무시를 한 거다라는 이제 솔직한 말씀을 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2년밖에 안 되고 보시다시피 몇 달씩 트레이드를 하는 거래들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래들에 또 수익이 집중돼 있고 배틀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거래라고 하기는 되게 쉽지 않겠죠. 대신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는 대신 통계적 유의성이 있지만 그렇게 돼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전략들도 있잖아요. 이건 사실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이 안 되지만 이렇게 돼야만 하는 이유, 조금 논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터 린치가 주식시장에서 수십 년씩 했던 전략을 크립토에다가 옮겨온 거기 때문이죠. 저는 항상 코인판 마젤란 펀드를 만드는 것도 꿈꾸고 이제 어떻게든 이런 되게 유명한 펀드들이 나오는 거를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되게 볼루타일하고 시장이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그래프가 나올까 싶지만 생각해 보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지금 13년짜리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1977년부터 1990년까지의 그 마젤란 펀드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마실라 펀드도 사실 놓고 보면은 한 2년 동안 이렇게 언더워터가 있었던 기간들은 무수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또 생각을 하는 게 투자 대가들은 엄청 꾸준히 벌지 않을까, 되게 예쁘게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쁘게 버는 전략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략이 있으니까 투자하라고 하는 곳들은 대부분 사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항상 이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젤란 펀드를 보면서도 항상 드는 생각인데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이제 퀀트 투자 격언인데 그래서 다들 잘 모르실 거예요. 변동성이 높은 펀드들은 돈을 잃는다. 그러나 변동성이 낮은 펀드들만큼 잃지는 않는다. 우리가 시장에 참여할 때 항상 변동성을 어떻게 하면 낮출까? 엄청 변동성 없는 되게 예쁜 투자를 할까를 고민을 하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이기는 정답은 저는 항상 그 반대편에 있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반대편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이란 건 투자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변동성을 일시불로 막거나 혹은 그 변동성을 할부로 막거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LTCM 같은 그런 통계적 유의성만 가지고 레버리지를 키운 펀드들이 엄청 예쁘게 잘 벌다가 한 방에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변동성을 일시불로 맞은 거죠.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펀드들은 저는 변동성을 할부로 맞는 펀드들 혹은 그런 투자 전략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좋은 현물을 잘 골라서 피터 린치가 성장주 투자를 하듯이 크립토 투자 전략, 크립토에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짧은데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크립토 펀더멘탈이나 크립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제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서 다음 영상을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